노동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분명히 당황하고 있고 선거를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엄 효과는 이미 끝난 것 같고 리폼당이 다시 선두를 되찾았습니다. 앤디 버넘 총리이자 노동당 대표는 국민적 위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시장들이 주택개발과 같은 계획 결정에서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ITV에서 노동당 부대표 루시 파월이 이 나라의 상황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발급된 내무부 지침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답변이었습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데일리메일 일면을 보면 장관들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여성을 강간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내무부에서 망명을 신청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소책자입니다. 왜 이런 소책자가 필요한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 소책자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 물론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그 결과가 매우 가혹합니다. 만약 그들이 법을 어기면 그 즉시 망명 신청이 완전히 취소될 것이고 그들은 추방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 규칙들입니다.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당신들은 망명 신청자들에게 쓰레기 투기에 관한 규칙이 적힌 안내문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을 성폭행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부가 일부 망명 신청자들, 모두가 아니라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여성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특정한 상황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건 일련의 조치 중 하나예요. 네, 물론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중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노동당이 조기 총선을 피하려고 하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최근에 허용된 일들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후원해 주신 아우트스킬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트로픽이 클로드 페이블 5라는 모델을 인터넷에서 내렸던 사례에서 AI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금지가 해제되어 페이블 5가 다시 온라인에 올라왔지만 이 일은 현재 클로드 안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로드 마스터리 스프린트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클로드에 대한 완전한 심층 탐구입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 동부시간 기준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여러분은 클로드와 함께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자신만의 아티팩트와 대시보드, 지루한 작업은 물론 구직 활동까지 자동화하는 커넥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로드 코드도 직접 다뤄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등록하시면 3가지 보너스, 50개의 비밀 클로드 코드, 완벽한 AI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그리고 개인 맞춤형 AI 툴킷 빌더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틀이 앞으로의 인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리가 모두 마감되기 전에 지금 등록하세요.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또한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람들의 적체된 신청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소 절차가 존재하는 걸까요? 하지만 항소 건수가 2년 만에 500% 증가했습니다. 추방을 피하고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범죄자의 수가 사상 최고치에 달했으며 거의 2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약하고 한심한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만 명의 불법 이민자와 외국인 범죄자들이 사실상 그냥 사라지고 도망칠 수 있게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말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분명히 앤디 버넴이 초반 허니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기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미 보고 계신 것처럼
그런 보도들에서 버넴 측근들 중 일부가 내년쯤 조기 선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많은 노동당 의원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해 필사적으로 경고하면서 참사가 일어날까봐 총선 가능성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다음 선거가 노동당 정부를 원하느냐 아니면 리폼당 정부를 원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혁당이 한 말 중 일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영상 시청 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50만 채의 저렴한 사회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다음 질문은 당연히 주택을 지은 후에 실제로 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선순위에 있는가요? 사실상 우리는 계기열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130만 명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들이 35세 미만의 젊은 영국인 노동자들, 젊은 영국인 부부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해온 젊은 영국인 참전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업이 있고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정부의 역할은 사실상 영국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국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약 54만 채의 기존 저렴한 사회주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그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결국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외국 국적자들이 영국에 와 있는 상황에서 젊은 영국인 근로자, 가족, 커플, 개인,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규정이 적합성보다는 필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서를 앞질러 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와서 그 나라의 현지 납세자가 당신의 주거 필요를 부담해 주기를 기대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민의 전체 목적이 사람들이 와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당신에게 여기서 살라고 돈을 주고 주거비를 모두 부담해 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로버트 제네릭이 지난주 이맘때 발표한 우리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복지가 일과 연결되도록 하자는 것, 즉 복지든 주거든 영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돕는데 핵심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